안녕하세요. 자동차 저금리 할부 전문 잘살카의 김민철 팀장입니다. 잘살카 신입 막내 사원 송현석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전편 영상에서 김민철 팀장이 계약서 작성하는 법이랑 백커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후속 영상으로 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고 보는 법에 대해서 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현장 가보면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사고 고지를 받지 못하시고 이렇게 차를 가져오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속상하셨죠? 가슴이 많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같이 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분들도 이제 보기 쉽게, 구별하기 쉽게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텐데 영상 계속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면은 이제 사고 보는 법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럼요. 굳이 차를 사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차가 어떤지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따라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송현석 사원이에요. 저희가 매입해온 K5 두 대 차량으로 이제 한 대는 사고 차량이고요. 한 대는 사고가 없는 차량.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사고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자동차계의 아버지, 자동차계의 베테랑, 저희 조 부장님.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고요. 자, 부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부장님! 저희 부장님 다 박수 하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살카 김재천 부장입니다. 네, 오늘 뭐 별 다른 건 없고요. 이제 검은색 차량이 이제 사고가 없는 차량, 요 은색 차량이 이제 사고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매입해 왔는데 부득이하게 사고가 뭐 단순 교환 정도는 있고. 뭐 주요 골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가실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외관 정도 이제 갈린 정도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차 문을 안 열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리 교환. 그러면 이제 문이 갈렸다든가 유리와 이제 관련된 앞유리, 뒷유리 모두 이제 유리 부분에 보면 제조사, 이게 연식이 이제 11년이거나 12년이면 11년 유리거나 12년 유리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11이라는 이제 숫자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6년 밑에 모델들은 이제 점으로 표현이 돼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코리아라는 요 라인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그게 코리아를 1, 2, 3, 4, 5 다섯 번째 찍혀 있으면 5년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6년씩 이상들은 확연히 연식이 이제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건 11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그러면 11년식 차인가요? 그렇죠. 11년식 K5 LPG 차량입니다. 네. 일단 사고는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뭐 보시면은 여기도 확연히 11년. 뭐 뒷창문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유리를 한번 보시죠. 앞유리에서 사용을 좀 잘 안 되니까. 앞유리 요 앞유리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후레쉬, 예, 여기 보시면 확연히 하얀 걸로 이제 비춰보면 14라고 이제 예, 확연히 1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유리가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제 돌이라든가 이제 파편이 이제 펴서 깨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사고가 나셔서 예를 들어 뭐 본네트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위험 부담까지는 없겠지만 본네트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쳤다든가 뭐 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유리를 갈았던 차량으로 추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천장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쪽 앞 부위에 이제 사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쪽 해가지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보죠. 요 보시면 문부터 이제 교환이 됐던 문과 교환이 안 됐던 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제품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이라기보다 이제 중고든 뭐든 이제 제품이 오게 되면 요 끈 마무리 부위가 요렇게 신차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마감이 돼요. 이제 근데 신차 같은 경우 이제 딱딱한 실링 재질이 이제 조금 딱딱한 재질인데 만지시게 되면 요거처럼 요건 교환이 된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제껴지기까지 하잖아요. 요게 이제 세 가지 타입입니다. 테이프 방식도 있고 붙이는 그거는 진짜 감쪽같이 딱딱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손톱으로 눌러도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실리콘인 거고 스티커 타입 같은 경우 딱딱한데 옆으로 띄시면 똑같이 띄어져요. 네, 이렇게 띄시면 스티커 타입 같은 경우. 그리고 마감 처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세요. 예, 타 공업사에서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예. 요게 이제 갈렸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고가 예. 있는 거네. 예, 사고가 있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 부위는 지금 어떤가요? 없는 부위는 요 뒷문 보시면 실링이 여기 마감 처리부터 이제 뭔가 틀리죠. 손톱도 제가 손톱이 얇긴 한데 이게 옆으로 제껴도 근데 이게 간혹가다 이제 여름철에는 열에 의해서 조금 말랑말랑한 정도까지는 돼도 이게 아예 이렇게 뭐 벗겨지거나, 옆으로 네. 벗겨지거나 하진 않아요. 마감도 예, 그렇죠. 저희 나라가 이제 사계절이다 보니까 겨울철, 여름철 지나다 보면 팽창해서 습기가 있어서 떨어질 법도 한데 이 정도로 안 떨어져요. 그거고 이제 차체의 90%는 보편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게 앞쪽도 보시고 뒤쪽도 보시고 뒤쪽은 까놨는데 사고가 있어서요. 이제 앞쪽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스포트. 잉글리시로 영어로 스펠링으로 따지면 SPOT. 스포트. 점용접이라고 하고요. 그냥 스팟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어 쓰기는 하는데 스포트 용접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위에 이제 철판과 철판이 이제 맞닿는 부위에 아크 용접이라든가 쇼트 용접이 아니라 열 처리로 인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갛게 달아오르고 어느 정도 용접이 이제 위철판과 밑철판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럼 안에도 같은 융합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부위가 있으면 안에 부위도 이제 있는 거죠. 같이 눌러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있죠? 예. 예,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복 사고라든가 이제 안전도 이제 쪽 때문에 이제 외관에 있는 철판들을 이제 지지하게끔 이제 안에 철판과 밖에 철판이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요게 이제 로봇들이 이제 찡찡찡 하듯이 이제 레일에 돌아가면 이제 지직 지져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것도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밋밋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같은 라인에 구멍을 뚫어 놓고 말 그대로 아크 용접으로 그냥 지지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로. 그리고 여기를 이제 메꾸는 거죠. 빠데나 뭐가 됐든 재질이 됐든 메꾸고 여기 이제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이쪽 안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용접자리 있죠. 예, 용접을 다 해놔. 여기서 이제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한 거죠. 이게 근접한 부위에서 이제 절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부위는 이제 교환이 된 거죠. 교환이 된 거고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돼요. 요게 뒤 휀다 같이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뒤 휀다는 문은 탈거가 가능하지만 뒤 휀다는 보시면 C필러까지 이어진 부위라 어떻게 탈거가 안 돼요. 어디선가 잘라야 되고 어디선가 잘라야 돼. 사고가 요만큼 나버리면 여기서 잘라야 되고 요만큼 나게 되면 여기서 잘라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다 뒤에 탈거를 다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다 용접이 돼 있죠. 사고 네. 없는 부분은 이제 없는 부위는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없는 차량인데 어느 정도 혹시 많이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스포 용접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철판과 밑철판이 스포 용접으로 이렇게 눌려 있어요. 이렇게 다 위아래로 스포 용접으로 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사마다 틀리지만 아까 보셨던 실링 작업으로 원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자재 절감 차원에서 이제 실링 작업이 안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희가 이게 다 뜯었는데요. 이게 뜯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그냥 이렇게 막 뜯으면 이게 고무가 이제 막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이제 오래되면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고무가 딱딱해져서 이게 다 뜯어지고.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털지도 못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뜯어지는데 뜯으실 때도 웬만하면 안쪽에서 이렇게 뜯으셔서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철판과 요 철판 모든 차가 차체의 프레임 자체가 9만 개라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부품까지 포함해서 9만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각의 제품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도 보시면 요거는 사고가 없는 겁니다. 예, 깨끗하죠? 그죠? 안쪽 트렁크 도어도 요거는 이제 방청지라 그래서 요것도 손으로 뜯게 되면 안 뜯어져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안 뜯어지고, 요것도 이제 요 부위가 이제 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 방청지 자체도 뜯어지는 이제 스티커 방식으로 이제. 이 방청지는 왜 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 뒷바퀴 쪽이 있는데 이제 빗물로 인해서 이제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청지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실리콘, 요 저희가 이제 은어로 얘기해서 백판이라 그러고요. 예. 실리콘. 저게 제치 실리콘입니다. 보시면 3cm 이상. 요 두께가 3cm 이상 형성되게 돼 있어요. 하우스라든가 이제 주축 부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체 프레임이나 5cm 이상 유지되고요. 요거는 이제 백판넬이나 이제 별 특별하게 이제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부위는 한 3cm 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요거는 아까 여기 뒤 휀다까지 저쪽 휀다도 이제 갈렸거든요. 보시면 작업이 확연히 이렇게 손톱으로 뜯어도 다 뜯길 정도, 뜯어질 정도로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 이렇게 실링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용접을 하게 되면 산화 작업에 의해서 이제 녹이 이제 우선적으로 녹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링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이 녹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맡기는 공업사가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가 나시게 되면 저 아까 보셨지만 요 앞문도 교환은 안 된 차량입니다. 이것도 앞에 사고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제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하우스도 보시면 철판과 철판들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스포 용접. 이제 간혹가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간혹가다 이 펀칭기로 작업을 해놓고 밋밋하게 해놓고 펀칭기로 그냥 깡깡 정으로 깡깡 때려서 하우스 사고가 아닌 척하는 그런 공업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판단해서 요거는 스포트 용접 자리라는 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차체 프레임 밑에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상단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뭐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다행히 하우스는 나가진 않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검정색 차량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는 이제 멀쩡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요 부위도 빗물이 고이면 부식이 일어나는 부위잖아요. 보시면 홈이 파져 있잖아요.
네. 빗물 이제 부식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실링으로 처리를 해놔요. 근데 이 실링이 똑같이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하우스가 나가게 되면 요 실링 자체도 보시면 말랑말랑하고 손톱으로 찍으면 그렇죠, 들어가죠. 그렇죠. 뜯어도 뜯어질 정도.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가 이제 있는 부위는 이런 잡다한 물건 엔진 계열부터 시작해서 휀다, 그리고 문 2개, 그리고 뒤트렁크, 앞 본네트. 요거는 이제 볼트 부위로 이제 체결이 돼. 나머지는 이런 스포트 용접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나머지는 휀다부터 붙이고, 앞문 붙이고, 뒷문 붙이고, 그리고 본네트 붙이고, 뒤트렁크 붙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라이트, 뭐 엔진 넣고, 미션 넣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생산 라인인데요. 이제 휀다도 보시면은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이거를 풀 때는 돌려서 푸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거 좀 가져와 깎아줘. 아까 아까 풀었던 거, 그 스포티 위에 있어, 스포티.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제 몇 밀리냐? 11mm. 11mm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일부러 더 흔적이 나면 저희가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이 액션만 취할게요. 이런 식으로 반경으로 인해서 이제 풀게 되면 요 보시면 요 홈들이 페인트가 당연히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힘. 이게 아니고 드르륵 드르륵 공장은 다 이거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그러면 이게 뺐다. 그리고 갖다 댔다. 놨다. 하면 이게 도색을 안쪽까지 칠한들 요 위치가 요 원형 위치 이제 와샤죠. 이제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팔각 볼트에 와샤가 이제 짓눌려서 더 힘을 받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원형 와샤 부위가 원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요것만 보셔도 하나, 2개. 이제 기본적으로 중형차 같은 경우 요거 2개, 요 안쪽까지 해서 요쪽 이제 앞문을 여시면 요 안쪽까지 해서 볼트가 이제 3개예요. 요 안쪽까지 포함해서 이제 볼트가 3개예요. 요 안쪽 볼트까지. 예. 요게 3개고요. 중형차 같은 경우. 요게 다 풀렸다 하면 그냥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쪽 이제 페인트 배색이 이제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도금되어 있는 이제 스프링클러. 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도 지금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은색으로 열 처리로 인해서 이제 도금이 되어 있어요. 모든 철판은 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안쪽이 이제 은색 스텐. 네. 은색 스텐은 이제 사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밖에서 생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안쪽이 약간 누런빛으로 뭐 녹슬어 있는 듯 조금 뭐 누런빛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열 처리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순정이겠죠. 그건 현대 기아 계열사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누런빛이 나고요. 그리고 쉐보레 이제 대우 계열이긴 하지만 쉐보레 이제 뭐 요즘 많이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쉐보레 그리고 르노 삼성 또 외제차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국산 삼성 대우지만 외제차 계열들은 검정색 그리고 뭐 아우디나 다 벤츠 다 외제차잖아요. 외제차는 이제 사제품은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치는 바깥색과 비슷한 계열의 은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이 원래 누래야 되는데 누렇고 요 라이트나 뭐 배터리라든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레일이 굴러가기 때문에 분사를 해요. 은색이면 은색 분사 이제 여기 도색을 하겠죠. 도색을 하면 요 안쪽으로 분무기 뿌렸듯이 그 색이 안쪽으로 번져요. 분무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분무기 이렇게 칙 뿌리면 주변에 이제 퍼지듯이 그런 식으로 검정색 차량 이제 안쪽 보시면 여기도 이게 좀 너무 홈이 적어서 보실 수가 없지만 네. 프레시로 비춰서 보시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저기 보시면 누런빛이지만 검정색 계열들이 분사돼서 이제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순정화돼서 그대로 이제 내일에서 통과해서 한 번도 교환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트 풀린 적이 요거는 볼트가 풀렸다고 하면요.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앞에 사고는 있었겠죠. 근데 앞에 사고가 있었지만 데미지는 없었던 거죠. 데미지라 하면 우리가 따지는 이제 철판 계열
그리고 골격 부위, 뼈대가 있는 철판 부위, 그리고 문, 기타 등등. 이 휀다가 갈렸으면 단순 교환으로 치지만 그래도 휀다가 갈렸다고 판단하겠는데,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어요. 라이트 쪽으로 이제 범버 쪽으로 한번 쿵 받친 정도겠죠. 그러면서 이제 휀다가 밀려서 교정하느냐고 이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판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이제 디테일하게 안쪽까지 봐야 되겠지만 판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교환 이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타 제가 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체적인 툴에서는 스포트 용접이 이제 국산차가 됐던 외제차가 됐던, 메인은 예외 차량도 있지만 스포트 용접은 90%가 차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볼트 풀림 정도는 어느 정도만 판단하신다면, 이제 사고가 단순하게 있냐 없냐 정도는 단순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그래요. 직거래가 형성되어 있고, 직거래가 이제 많이 뭐 직거래 하시는데, 직거래가 위험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증이 들어가고, 저희가 나라에서 이제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나 뭐 속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직거래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 불만 없습니다. 직거래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하시게 되더라도 이런 주의점에 대해서만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석진이 많이 배웠나? 많이 배웠어? 혹시 준서창이 나오지?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각본 좀 짜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러니까 꼭 집어주시는 게 스펀 용접, 예, 그리고 그렇죠. 볼트 풀림, 실링 체크, 그렇죠. 예, 유리 보는 법, 예. 이 정도만 해도 사고는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고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부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예. 이 영상을 보고 네. 부장님께 사고가 배우고 싶은 민간인 뭐 오시면 딜러 가는 거 충분히 제가 언제든지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아, 예. 뭐 문의 주신다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부장님 전화번호를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인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사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안내해드릴 테니까 저희 잘살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뭐 오늘 두서는 없었지만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